안녕하세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의 좀 옛날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아무래도 큐슈 지방이 한반도로부터 문화를 수입하던 관문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할 얘기가 참 많은 곳이에요. 한국과 가깝고 일본 입장에서는 시골이라서 물가도 싸고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얘기거리가 많은 곳이니까 자주 찾을 만한 곳입니다. 일본 사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대부분 사무라이들을 생각하시길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막부정치였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천황이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었고 대신들이 정치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무사들이 실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가져가서 막부정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사건, 그 현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너무 긴 얘기니까 일본 고대 정치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진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카라토 시장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멸망 이후에 외국은 한반도와의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외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독립국가로서 발전을 해나갑니다. 이 마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철저히 영국 것들을 버리듯이 일본도 한반도 관련성을 전면 부정하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국뽕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해이안시대라고 하고 궁중문화, 귀족문화가 꽃피우는 시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귀족문화가 꽃을 피웠다. 딱 그런 느낌 오시죠? 반대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유럽도 귀족문화의 정점, 로코코 시대가 쫙 열리면서 곧이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프랑스 혁명이 터지잖아요. 일본도 해이안 시대 동안 정치는 엉망이 되고 힘들어진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무사집단이 되어갑니다. 무사집단들도 이합집산을 하면서 힘을 키워나가게 되죠. 마치 이게 조폭세계랑 똑같아요. 이때 궁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권력투쟁이 한참이었는데 현대 정치가들도 막장까지 가면 정치깡패 동원해서 정치보복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시 해이안 귀족들도 이러한 무사들을 고용해서 권력투쟁을 했어요. 이때 가장 유명했던 무사 가문이 바로 타이라시 가문이었어요. 당시 일본 조정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는 상황 고시라카와였는데요. 이 사람의 보디가드 출신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가장 힘이 센 무사집단이 되어갑니다. 이 깡패라고 하니까 좀 출신도 나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황의 자손들이었는데요. 곁가지 반개 황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라 가문의 기요모리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천황의 황후로 만들기까지 해요. 즉 자기의 손자가 81대 안토쿠 천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라 가문은 실질적인 일본을 지배하는 엄청난 집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이라 가문 힘이 너무 세지니까 불만을 품은 자들도 당연히 많았겠죠. 바로 라이벌 가문이 미나모토시 가문이었어요. 일본 서부를 근거지로 하는 타이라 가문과 달리 당시 완전 깡촌 변방이었던 동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가문이었는데요. 결국 이 두 가문이 부딪히게 됩니다. 수차례 대전 끝에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곳 시모노세키 칸몬 해협을 바라보는 단노우라였어요. 여기 서쪽 끝까지 와서 결전이 벌어졌다는 의미는 당연히 서일본을 본거지로 하는 타이라 가문이 수세에 몰렸다는 의미겠죠. 바로 이 앞바다에서 타이라 가문의 손자였던 안토쿠 천황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결을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때 안토쿠 천황이 나는 고작 6살이었어요. 원래 타이라 가문을 고용했던 고시라카와 상황이 타이라 가문이 너무 설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멀어졌다가요. 안토쿠 천황의 아버지 타카쿠라 상황이랑 타이라노 기요모리가 둘 다 사망하니까 이제 힘이 빠진 천황을 대리하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다른 천황을 옹립하거든요. 결국 일본 역사상 전후무한 두 명의 천황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한 명은 제거되어야 될 운명이겠죠. 이곳 단노우라 전투에서 패한 타이라 가문과 같이 안토쿠 천황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일본 천황에게는요 3종신기라고 해서 천황을 상징하는 3가지 신령스러운 물건이 있습니다. 즉 이 3종신기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정통 천황인 거죠. 이 삼종신기를 반대편에 넘겨줄 수 없었던 안토쿠 천황 측에서는 이거를 품에 안고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죽은 어린 천황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곳에 바로 이 아카마 신궁이 지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신궁을 보고서 기존 일본의 신사들이랑 건축 양식이랑 뭐 색감이랑 모든 형식이 너무 달라서 이게 뭐지? 하고 한참 생각했어요. 나중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어린 천황이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지만 바닷속 용궁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용궁을 형상한 신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존의 다른 신사랑은 좀 모양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천황들은 삼종신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당시 기록으로는 이때 열심히 바닥을 훑어서 청동거울이랑 고곡 이 두 가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만 마지막 하나 남은 청동검은 끝까지 찾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도 청동검은 복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럼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천황 즉위식 때 등장해야 될 이 삼종신기가 복제품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일본 황실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청동 거울은 미에현의 이세신궁에 있고요. 청동검은 나고야의 아사다 신궁에 있고 고곡은 도쿄의 황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미나모토 가문은 원래 자기 본거지였던 곳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도쿄 근처 가마쿠라로 돌아가서 막부를 세웠고 본격적인 막부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천황과 황족들의 보디가드로 출발했지만 막상 곁에 있으면서 같이 일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힘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결국 무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무사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막부 정치의 시작이 바로 이 단노라 전투를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일본 정치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인 역사적인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냥 훅훅 지나가기에는 너무 재밌는 곳이면 이 북큐슈, 근데 이 서일본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가을쯤에 한 번 더 방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